내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예. 그러면서 진짜 의욕적인 정말 멋진 제품이 2025년도에 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또 올해는 정말 일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이종학 리뷰님하고 같이 리뷰를 찍게 됐어요. 예. 오늘 또 제 리뷰가 이렇게 진행할 때 우리 이제 한 대표님 오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도 좀 많이 도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한 가지 제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이죠. 그러니까요. 원래 이거보다 더 많았었는데요. 네. 이게 일정이 좀 안 맞아갖고 네. 두 개가 지금 더러운 상태입니다. 제가 사실 자료 조사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네. 타이틀을 멋지게 달아놓으셨어요.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쓰나미처럼 밀려온 코드의 신작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오른편이죠. 오른편에 보면은 이제 요 세종하고 또 옆에 세종. 요거는 이제 흔히 데스크탑 시리즈라고 불리는 그런 제품 세종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탑 시리즈 세종 이렇게 네. 총 6종인데 요 앞에 3개는 이제 우리가 소개만 하고 이제 소리는 이제 요 테이블탑 그 시리즈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건 이제 6개고 네. 원래는 2개가 더 있어요. 그렇죠.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신제품이 예. 몇 달 전에 이제 코드 사장이 또 들고 왔었어요. 5개의 그렇구나. 신제품이 나왔었죠. 그래서 예. 지금 오늘 빠진 거는 이제 수지라는 프리앰프하고 예. 알토라는 약간 프로 장비처럼 생긴 되게 멋지게 생긴 헤드폰 앰프가 있는데 그 2개는 빠지고 예. 보면은 저 조그맣게 생긴 거예요. 예, 저게 이제 유명하죠. 큐티스트 그렇죠. 그 DAC요.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신제품이거든요. 그 그쵸, 휴이라는 포노 앰프고 예. 그 밑에 있는 게 N이라는 인티 앰프가 야. 정말 앙증맞은 사이즈로 예, 나왔고요. 예. 그 옆에 있는 거는 이것도 워낙 유명한 거죠. 메뉴에 휴고 TT2 DAC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저거는 하이엔드 오디오를 하시는 유저분들도 많이 쓰는 그렇죠. 진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예. M스케일러라고 M스케일러. 그 업스케일링 해주는 예. 그 기기하고 이제 그 밑에 게 요번에 새로 나온 버티라는 파워 앰프입니다. 파워 그래서 앰프죠. 전용 파워 앰프로 예. 요 3개가 되면 하나의 오디오 시스템이 되는 이렇게 이제 그쵸. 2개의 시스템을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저희가 이걸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쵸. 저 옆에 있는 작은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으로 듣기에는 예. 약간 좀 어려운 사이즈니까 그쵸. 오늘은 기기별 특징 새로 나온 것들 알아보고 그렇죠. 코드 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얘기도 해보고 예. 오늘 처음은 여기 있는 휴고 TT2하고 M스케일러하고 버티 요 파워 앰프 그쵸. 예. 요 조합을 한번 음악을 들어보면서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코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그 2사람 네. 로바츠 씨하고 존 프랭스 씨가 그냥 디지털 그쵸. 담당 아날로그 전문가 이렇게 예. 해갖고 2사람이 이제 그 각자 개발을 하면서 조화를 맞춰 나가는 거. 정말 아날로그 거장과 디지털 거장 둘이 그쵸. 만나서 예. 멋진 작품을 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코드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초 하이엔드 만드는 회사, 진짜 등치가 큰 앰프들, 그렇죠. 디올티마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만드는 회사로만 아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일반 에어가드 쓸 수 있는 제품도 많고 심지어는 모바일로 쓸 수 있는 그런 또 아주 그 휴대성이 높은 제품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회사가 이렇게 또 작은 제품까지 만드는 경우는 되게 흔치 않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좀 애호가칭이 좀 되게 넓은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코드에서는 이제 3개의 그레이드로 이렇게 제품군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모바일 쪽, 그거는 이제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좋은 음질 듣고, 그 다음에 헤드폰 앰프 기능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 보이는 이제 데스크탑 시리즈. 그래서 이거는 그 아무래도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음악도 듣고,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진 시리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탑. 그래서 아까 제품 보면 TT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테이블탑의 약자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 시리즈는 이제 우리 하이파이 하는 사람들 그런 데 돼 있고 사실은 이제 하이엔드 시리즈라고 해서 하나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울티마 시리즈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4개의 그룹으로 그렇죠. 나뉜다. 4개의 큰 시리즈로 예. 나뉠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그 있겠죠. 상당히 회사도 크고 그 R&D도 많이 하고
정말 그 매번 계속 그 좀 진화하는 형태의 그런 걸 들려주는데 우선 음악을 하나 듣고 또 진행을 할까요? 네, 그러시죠. 예, 예.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에이지 오우에가 지휘한 코플란드의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곡을 고르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골랐거든요. 근데 설마 했는데 요 앰프가 파워가 75W인데 놀랍게도 이런 대편성 그것도 펀치적인 것을 아주 깊게 떨어지게 소리를 재생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공간도 상당히 그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그 트럼펫이 쫙 뻗을 때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울림, 또 여운 그런 것들이 야 이거 뭐 이게 소리가 제가 마치 턴테이블로 이렇게 LP를 재생하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종호님은 리뷰하면서 자주 놀라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놀라기 때문에 또 오디오 평론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놀랍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예, 정말 음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로 예, 놀라움을 안겨다 주니까 예, 첫 곡을 이걸 고르셨길래 예, 너무 가혹한 곡을 또 들고 나오시는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컴팩트한 시스템에 스피커가 베레센 예, X 시리즈 X2라는 예, 아주 작은 사이즈 스피커에 예, 이런 컴팩트한 앰프, 저게 이제 오늘 버티 예, 새로 예, 신제품으로 출시된 예, 말씀하신 채널당 75W짜리 예. 파워 앰프로 지금 휴고 TT2랑 직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일단 초반부에 팀파니의 규모가 예, 진짜 거대한 어떤 그 스케일을 만들어내고 예, 관악기의 광채도 인상적이었지만 오늘 또 소스가 요즘 예, 굉장히 핫한 아. 안티파데즈의 RM 모델이죠. 요거랑 예. 등급을 맞췄어요. 예, 예. 칼라 22. 지금 그래서 이 안티파데즈 K22의 USB 출력이 코드 M 스케일러로 들어가서 예, 들어갔죠. 얘가 디지털 소스로서는 사실은 이 체급은 아주 라이트급이지만 예, 지금 이 사운드 퀄리티 자체는 굉장하다 할 수 있는, 왜냐면요. 자, 이 안티파데즈 K22에서 이 뮤직 서버에서 깨끗한 이제 신호를 저쪽으로 보냈고 예, 그거를 또 M 스케일러가 받아서 예. 또 그 768kHz로 업스케일링을 했고 아, 그게 휴고 TT2로 가갖고 이제 DAC랑 이 파워앰프랑 직결을 한 거죠. 이 휴고 TT2가 볼륨이 되니까. 근데 그 관악기의 광채도 인상적이었지만 요새 이 뮤직 서버를 들으면서 그 트럼펫 소리에 예. 그 광채 속에
가득 들어찬 음의 밀도, 그쵸. 그거는 이제 이 안티파드에서 얘의 능력이겠지만 예. 어쨌든 음의 선율이 이 트럼펫이나 이런 관악기의 이 소리가 미세하게 높낮이가 변하고 미세하게 강약이 변하는 그런 표현력도 좋았고, 사실 이 곡이 대중적으로 많이 듣는 곡이긴 하지만 이게 리듬감까지 살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음악적 리듬감도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정말 요즘 자주 하는 표현인 음악이 정말 재밌게 예. 이렇게 예. 진행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요 친구들부터 이제 그렇죠. 하나씩, 저희가 이제 예, 음악은 요걸로 들었지만 예, 예. 저거는 오늘 음악을 들을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래도 이거 간단하게 신제품이 또 예, 이렇게 예. 또 두 개나 나왔으니까 네. 그거 새로 나온 거 잠깐 보고 가죠.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큐 테스트.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필터라고 써 있고 인풋이라고 써 있고 해서 이제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스탠드 얼론 DC다라고 이 사람들은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스탠드얼론이죠? 부가 기능이 일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헤드폰 앰프도 없고 블루투스도 없고. 그래요? 예. 그 밑에 모델들은 있는데 이거부터는 그냥 정식으로 DC에 집중해서 써라.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신감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예. 저 정도 가격대에 예. 이제 저 정도 사이즈의 DC다 그러면 부가 기능을 많이 넣어서 그래서 어떤 그쵸. 그 구매 효과를 더 예. 높일 수 있는 것들, 예. 예를 들어서 헤드폰 앰프를 넣어준다든가 예. 블루투스를 되게 해준다든가 예. 에어플레이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근데 그런 거 일체 없이 조만한 사이즈인데 예. 순수 DAC라 해서 예. 스탠드얼론 DAC라는 이름을 붙인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스펙을 보니까 이거 뭐 이런 제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스펙이 되게 고사양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입력단이 뒤에 세 개가 있는데 네. USB B라는 이제 입력단 선택하면은 이게 이제 그 인풋이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PCM은 32768 사양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USB인데 32비트 768kHz가 그쵸. 지원을 한다고요? 거기까지. 예. 글쎄요,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자료 확인을 해보고 예. 싶을 정도로 믿기 그쵸. 어려운 스펙. 그쵸.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스펙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건 편집해서 드러내야 될 그쵸. 그런 상황인데 대참사죠. 보통 이제 USB로 아무리 하이엔드도 지원해봤자 예. 32비트 384, 저 조그만 놈이 32비트 768kHz를 그쵸. 지원한다는 건 예. 대단한 거죠. 그 DSD도 그 512까지예요. 그래요? 그 정말- 현재 디지털 사양의 끝자락까지 다 여기서 두 개가 이제 그러니까 해주는 웬만한 거죠. 하이엔드급에서도 잘 그쵸. 지원하지 않는 풀 스펙이 예,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옵티컬을 선택하면은 이제 요 버튼 색깔이 이제 그린으로 바뀌면서 24192 사양으로 바뀌고요. DSD는 이제 64까지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또 BNC가 있거든요. BNC 옵티컬. 이거는 이제 그걸 선택하면 이게 레드로 바뀌면서 24384까지 가는데 BNC가 현재 두 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쵸. 듀얼 BNC 전송을 이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듀얼 BNC는 또 코드사만의 또 트레이드 마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M 스케일러랑 BNC 케이블 두 개를 연결을 예. 해서 예. 그 BNC로 24비트 384kHz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그 휴고 M 스케일러예요. 예, 예. M 스케일러랑도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제품은 단품으로 만들면서 아주 고사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데스크탑용이라 하지만은 그렇죠. 우리 하이파이용으로 쓰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이즈만 작았지. 예, 예, 그 갖고 있는 기본 성능이나 예. 컨셉 자체는 예. 아예 그냥 정통 음질형 DAC 그렇죠, 를? 그렇죠. 예. 그 개발을 한 거다 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출력단의 전압 옵션이 이제 세 개가 되는데 볼티지 옵션이 이거는 이제 매칭하는 제품하고 연결했을 때 소리가 지나치게 커진다거나 그러면 좀 내리고 아니면 작다 그러면 올리고 그렇게 이제 매칭할 때 쓰는 기능이죠. 개인적으로 그 저 DAC에 있는 출력 전압 선택이 전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메인으로 사용하는 이제 DAC가 메트로놈사 DSC 예, 예. 그것도 보면 1.5V, 2.5V, 3V 이게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정말 연결되는 스피커 프리 파워에 따라서 어쩔 때는 3V짜리가 좋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1.5V가 좋을 때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볼테지 이렇게 해보면 네. 3V로 올라가면 음이 되게 선명해지고 예.
그러는 반면에 매칭에 따라서 약간은 소리가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입체감이 그렇구나. 약간 예. 떨어질 때가 있고 이제 1.5V로 가면은 소리가 정말 섬세해지거든요. 아. 공간감도 잘 살아나고 에어리해지고 예. 근데 약간 힘이 빠질 때가 있고 그래서 1V, 2V, 3V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사이즈는 조그맣지만 음질에 몰빵한 DAC다 그렇죠. 라고 평가해도 좋을 정도로 이런 어떤 출력 선택까지 전압 선택까지 넣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예. 거기다 또 4개의 필터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뉴트럴한 그런 이제 방식이 있고 또 뉴트럴 하이 프리퀀시 HF 롤오프 웜이 있고 웜 HF 롤오프 이렇게 4가지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필터를. 그래서 이건 이제 음색에 따라서 네. 좀 이렇게 선명하고 예. 이렇게 정교하고 차갑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따뜻하고 풍부하게 만들 수 그쵸. 있고 그런 예. 것도 이제 디지털 필터 기능까지 이제 예. 넣어줘서 예. 정말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 유명하다는 건 이름은 예. 듣고 있었지만 오늘 처음 봤는데 정말 매력적인 DAC를 예. 봤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큐테스트 알아봤고 저거는 예. 이제 기존에 있던 제품이고 예. 그죠? 그 밑에 이제 휴이 포노 스테이지. 예. 예.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지금 리뷰할 때는 가동을 못 시키지만 예. 아까 잠깐 포노 아. 턴테이블이랑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예. 이것도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만 된다면 예. 진짜 저 휴이는 단독으로 리뷰를 한번 찍고 싶을 정도로 제가 이제 여기 재밌게 본 거는 이제 MM하고 MC 카트리지 대응인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MM은 한 가지 어떤 그걸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MC를 다양하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MM에도 8개 스텝으로 구성을 했고 또 MC도 8개 스텝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MM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재즈나 락은 MM이 또 좀 좋을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가요나 이런 것도 예, 예. 근데 그것도 이렇게 8가지 스텝으로 아주 세심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걸 내줬는데 제가 포노 앰프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살펴보고 해보는데 이런 기능을 가진 그 포노 앰프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이즈를 놓고 보면 예, 당연히 저는 처음에 MM 전용으로 나왔겠지 했는데 예, 저렇게 작은 사이즈에 MC까지 넣었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저 위에 있는 큐테스트는 로바츠 씨의 작품 예? 그 다음에 밑에 예. 있는 저 아날로그 휴이 포노 앰프는 예. 존 프랭스 씨의 작품 그쵸. 그러니까 두 거장이 예. 이제 서로 경쟁하듯이 그러니까요. 이 가격대에서 그래서 이것이 잘 나가니까 존 프랭스가 그럼 나도 아날로그를 한번 해보지. 그렇죠. 예,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같은 사이즈, 같은 예, 모양, 예, 같은 예, 컨셉으로 예. 해갖고 정말 멋진 작품을 예. 만들어냈다. 예.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래서 요 8개 스텝은 이제 게인하고 임피던스를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정밀하게 우리가 따로 리뷰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걸 보면은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는 거의 현존하는 모든 카트리지에 대응할 수 있다고 그쵸,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왜냐하면 그런 거 아예 조절이 안 되는 포노 앰프도 되게 많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나한테 맞는 카트리지 갖다 써. 그렇죠. 이런 약간 고집스러운 포노 앰프도 있는데 저 작은 사이즈에 MC까지 넣고 예.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옵션으로 예. 게인하고 임피던스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참 대단한 예. 기술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되게 이제 우리가 보통 카트리지를 쓰면은 한 몇십만 원짜리, 한 몇백만 원짜리까지는 사실 20Hz에서 20kHz 정도 사양이고 한 1,500, 2,000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 좀 더 대역이 넓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은 보니까 12Hz부터 25kHz까지 커버한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아주 몇천만 원 하는 그런 카트리지의 재생 대역까지도 다 커버한다. 사실 이 가격대에 이렇게 광대역하게 뽑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이엔드 브랜드들 코드 정도 명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스펙을 대충 적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죠?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진짜 대역부터 하나 진짜 예. 대역은 제가 몇백만 원짜리 그런 포노 앰프를 봐도 사실 20에서 20kHz 정도로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거기다가 서브소닉 필터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 큐테스트가 그렇게 좋아?
그쵸. 오케이. 예. 내가 한번 보여줄게. 예. 내가 아날로그에서 예. 어떻게 하는지 그쵸. 해갖고 뭔가를 진짜 한번 예.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갖고 예. 존 프랭스 씨가 만드는 거 아니야? 예, 예.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브소닉 필터라는 게 음반을 긁어갈 때 저역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게 또 이제 스피커에 증폭이 되면서 영향을 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적절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한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35Hz 정도에서 끊어요. 그 정도까지밖에 이제 처리를 못 하는데 이 제품은 50Hz부터 상당히 이제 커버하는 되게 넓은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인상적인 제품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이제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아깝지 않은 그죠? 네. 예, 대단한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도 한번 정말 들어보고 싶어요. 이 그러니까 제품은. 아까 아침에 잠깐 들어봤는데 네. 진짜 지금 리뷰를 하면서도 쟤도 그냥 할까? 그때 오늘 저희가 시간이 예, 없는 관계로 예, 지금 이걸 못 들려드리는 게 아쉬울 정도로 예, 저거는 저희가 나중에 예. 별도의 하나의 리뷰로 예. 만들어서 한번 그 본격적으로 예. 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요 밑에 N이라고 돼 있죠. ANNI. 요 이제 인티앰프인데 사실 이게 인티앰프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프리앰프 정도로만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 사이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볼륨이 있고 또 게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이게 또 참 재밌는 게요. 사실 그 최상급의 울티마 그 서킷을 쓰긴 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쓰기 힘드니까 딱 10W짜리로 만들었습니다. 10W.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얇기도 하고 헤드폰 단자가 2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헤드파이 중심으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그런 그 장치까지 같이 이렇게 스피커를 조그만 거 정도는 써서 또 모니터링 해라.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데스크탑 컨셉이지만 상급기 기술은 그래도 좀 가져왔다. 이렇게 제품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작은 사이즈의 예. 헤드폰 앰프까지도 이해는 가지만 스피커 단자, 예. 핀 단자로 꽂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피커 출력까지 만들었다는 거는 글쎄 내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예. 그러면서 진짜 의욕적인 정말 멋진 제품이 2025년도에 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두 개 조합을 해서 네. 좀 엽기적인 발상이지만 그 클립시나 JBL 큰 그 혼 스피커 있잖아요. 그쵸. 감도가 되게 높은 거. 네. 그걸 불려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진공관 싱글 그 앰프 같은 그런 또 맛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음악을 한 곡 더 예. 들어볼 건데요.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곡은 리키리 존스의 Chuck is in Love 그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녹음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오디오 파일용으로도 이렇게 많이 쓰이는 곡인데 일단 놀란 게 이제 스피드. 역시 그 스위칭 파워 모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스피드가 정말 좋고 그리고 의외로 그 저역의 펀치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때리는 느낌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다가오고요. 보컬은 약간 달콤하면서 코맹맹이 느낌도 좀 그대로 살아 있고 이 리키리가 좀 약간 좀 특이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가수인데 그게 좀 이렇게 애교가 있다고 그럴까 노래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고 굳이 뭐 이렇게 흠잡을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괜찮습니다. 예. 그렇죠. 예. 원래 이 버티도 저희가 이제 2부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예. AB 클래스 증폭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코드사는 스위칭 파워를 쓰니까 저런 D 클래스 예. 증폭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리 작아도 D 클래스 증폭은 없어요. 안 하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존 프랭스한테 물어봤었어요. 네.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 쓰면 D 클래스도 가능하고 예. A 클래스라든가 왜 그런 다른 종류의 증폭은 사용 안 하고 굳이 AB 클래스 증폭만 고집을 하냐? 왜냐하면 존 프랭스 씨가 약간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요. 예. 파워 서플라이는 스위칭만 쓰고 예. 그 다음에 증폭 방식은 AB 클래스만 예. 쓰고 예. 그리고 출력 소자는 모스펫만 쓰고 예.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음의 왜곡이나 예. 이런 걸로 봤을 땐 자기가 봤을 땐 AB 클래스가 제일 좋다. 그래서 이제 AB 클래스. 그래서 지금 이 터키 슬럽 여기서도 보면 이 초반에 들어가는 이 스네어 드럼의 임팩트가 그쵸. 굉장히 빠르게 치고 빠지거든요. 예. 말씀하셨듯이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와 AB 클래스가 갖는 스피드. 예. 왜냐면 코드 앰프의 장점을 얘기해라. 그럼 꼭 스피드가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그렇지만 예. 어떤 그런 치고 빠지는 어떤 트랜지언트라든가 댐핑. 사실은 이 스피커가 이게 카본 유닛에다가 리본 트위터란 말이에요. 예. 결코 쉽지 않은 그렇죠. 얘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이즈의 스피커인데 아유 전혀 예. 뭐 이거보다 더 큰 거 와도 될 것 같은데 정도로 굉장히 제압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예. 근데 너 일로 와봐. 예. 너 이거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하면서 잘 타일러 가면서 아주 기가 막힌 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화를 만들어냈다 볼 수 있고 그 리키리 존스 목소리가 약간 비음이 되게 심한 가수예요. 그쵸. 아까 이제 예. 그 비음을 말씀을 하셨지만 예. 사실은 이 음악이 이 시스템이 못 받쳐주거나 잘못 매칭되면 정말 듣기 싫을 정도의 비음만 강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예. 이 리키리 존스의 비음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진하고 맑은 음색이 다 드러나는 제가 늘 강조하는 흉성이 가득 들어차 있는 그 음의 밀도 예. 처음에 들었던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레 그 클래식의 대편성도 대단했지만 갑자기 분위기 전환을 해서 그렇죠. 이런 팝 음악도 예.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 두 곡만 갖고서도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올라운드의 뮤직 감상을 할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많고 길어져서 그래서 일부에는 저희가 저 큐티스트하고 예. 휴이하고 예. 애니 예. 이 세 개의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고 예. 음악은 옆에 있는 걸로 들었고 예. 2부 때는 또 본격적으로 이 새로 나온 버티 파워 앰프를 중심으로 예. 기존의 베스트셀러로 할 수 있는 예. 휴고 TT2 DAC하고 그렇죠. M 스케일러까지 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버튼 꼭 설정해 주시고 그럼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